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식스페니를 다녀왔습니다. 식스페니는 키 레스토랑과 더불어 3햇을 유지하고 있는 극강의 하이엔드 레스토랑이죠. 중간에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작년 10월부터 예약을 시도해서 이제야 방문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인데 말이죠. 오늘이 두 번째 방문인데 두근거림으로 기분이가 좋습니다. 명성에 비해서 40석밖에 안 되는 규모의 아주 작은 레스토랑입니다. 호주식 오래된 스타일의 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단촐하지만 깔끔합니다. 1인당 215불이지만 추가 요리와 추가 고급 재료까지 더하면 약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매칭 와인은 125불이고 소믈리에 와인 페어링은 215불입니다. 와인을 모르신다면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으니 일반 페어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하이엔드 레스토랑에서는 오이스터를 코스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호불호가 강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퍼시픽의 오이스터 특성상 굉장히 신선한 식감과 향을 느낄 수 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호주 오시면 꼭 오이스터 바를 가셔서 시드니 락 오이스터와 퍼시픽 오이스터 두 종류를 경험해 보세요. 중간에 소믈리에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곳이 특히 와인 페어링이 미쳤습니다. 코스 전 간단한 스낵이 나왔습니다. 아무스부시라고도 하죠. 캥거루 타코는 저번에도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도넛은 안에 소스가 막 흘러서 미리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맛있었습니다. 특히 토마토 타트는 너무 좋았습니다. 세 개의 아무스부시도 하나의 코스 요리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한 입 두 입만 먹으면 사라지는 것들이라 아쉽기는 합니다. 직접 만든 식전빵과 버터입니다. 이런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에서 식전빵과 버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레스토랑의 퀄리티와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하나의 코스 요리입니다. 여러 레스토랑의 식전빵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첫 번째 메인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쉐브체 스타일의 아주 작은 정성들이 마구 모인 디쉬죠. 요리사들을 갈아 넣으면 이런 퀄리티의 음식들을 말아낼 수 있습니다. 저 위에 들어간 캐비어는 옵션이고 조만큼의 25,000원이에요. 그런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첫 코스 요리가 가져야 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어링 와인입니다. 기분 탓일까요? 제가 마셔봤던 프랑스 와인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와 파인애플의 은은한 향이 식욕을 자극하고 첫 코스 요리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면 꼭 제발 꼭 맛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두 번째 메인 코스 요리입니다. 특히 완벽하게 조리된 오징어가 입을 가지고 놉니다. 메인 재료와 소스 그리고 거품까지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여러 가지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요리였습니다. 페어링 와인입니다. 첫 번째 마칭 와인이 너무 인상 깊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하면서 티내지 않게 코스 요리를 빛내주었다 할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 요리가 나오기 전에 와인을 충분하게 맛을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요리들은 각각의 재료를 먼저 맛보고 합쳐서 맛을 보시면 되는데 생선이 너무 완벽하게 구워져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12개월 숙성된 오징어 먹물 소스와 상큼한 가지가 머레이 코드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많은 젊은 요리사들이 음식에 꽃을 사용하죠. 하지만 아름다움이란 의미에서 꽃을 사용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가끔 먹지도 못하는 장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 꽃의 이름은 툴바기아 비올라세아입니다. 부축과의 꽃인 만큼 살짝 알싸한 맛과 단맛이 있습니다. 같이 드셔보시면 이스터에그처럼 코스 안에 코스, 한 가지의 맛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식스페니는 모든 와인을 디캔팅을 해서 따라 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차이들이 모여서 시드니 넘버원 레스토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품종의 와인을 처음 접했지만 익숙한 맛입니다. 익숙한 만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생선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알 수 있었죠.
화이트 와인의 마지막을 장식한 녀석인 만큼이나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았었습니다. 고기는 사실 어느 파인다이닝을 가든지 완벽한 조리를 보여주긴 합니다. 사실 많은 조리법이 나와서 망치는 게 더 힘들 정도죠. 그래서 고기와 같이 먹는 소스, 야채, 사이드에 관심이 더 많이 가긴 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신선한 샐러드가 같이 나오죠. 페어링 와인이 제가 좋아하는 슈라즈가 나왔습니다. 고기와 슈라즈 정말 환상의 궁합이죠. 제 인스타에 와인과 술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파래요. 남호주산 와인이고 호주의 슈라즈는 정말 멋진 게 많습니다. 한 병 사놓고 싶네요. 디저트의 시작이자 식스페니의 시그니처 디쉬입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는 디저트죠. 맛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강렬합니다. 특히나 얼린 라스베리를 저렇게 생각해낸다는 건 요리가 조금의 천재성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대목이에요. 전 원래 디저트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식스페니를 방문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저 단 와인이 디저트 와인이 아니라 음식에서의 그 향기와 단맛을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디저트와 와인의 맛과 향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셰프님과 소믈리에 분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코스의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굉장히 달 것 같지만 같이 서브되는 크림이 조금은 중화를 시켜주고 사과 중간 부분의 신맛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좋은 디저트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디저트를 조금은 재해석했다 정도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메뉴였지만 페어링 와인을 맛보는 순간 저의 생각이 짧았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디저트 와인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와인만을 먹었다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맛이었습니다. 식스페니의 두 번째 방문이지만 예전에도 느끼고 오늘도 느낀 건 페어링 와인의 중요성이 음식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타와 교육으로 술에 대한 걸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경험은 아마도 식스페니처럼 완벽한 페어링을 보여줄 수 있는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느껴보는 거겠죠. 오늘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페리포와 커피가 나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간만에 낮술도 하고 알딸딸하고 릴렉스한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여러분께 하이엔드 레스토랑을 소개시켜 준다는 목적으로 레스토랑 투어를 하려 하고요. 그러려면 돈을 엄청 벌어야 할 것 같고요.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친구야 계산 좀 부탁하자. 너가 오늘 낸다고 했잖아.